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다음 주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어제 그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거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중 아주 일부만 밝혀낸 것이어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허위사실로 무고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것도 야당과 공모해서 이제 선거로 개입하려고 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이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또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이 증거들의 어떤 자료가 은폐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밝혀냈어야 됐는데 결국 윗단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수사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허술하게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서? 오히려 저는 허술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예.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좀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수사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소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방해로 처벌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방해. 네. 그렇군요. 나머지 이제 김웅 의원이랄지 그 윗선, 그러니까 처음 이 고발장을 작성한 어떤 검찰 또는 제3의 인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까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하등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고발장과 관련된 것들을 김웅원에게 전달해서 야당과 이렇게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것을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검경 기소 분리 법안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족을 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실하게 수립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당위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는 게 정관예우, 너무 심각하다라고 느끼는데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일부 조금 단계적으로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수사와 관련된 그 수사준칙이 별건수사 금지 원칙이 인권수사 준칙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령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조응천 의원이 우리 프로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 사건은 다르지만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이거 고발자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수사해 주세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조금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고발인의 고발권 남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TV 보다가, 누가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연예인 나왔는데 못생겼다고 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고발 사건으로 그 형사 사건화 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실제 수사돼야 될 것들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좀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그렇죠.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또 이러한 어떤 법률안 심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함께 더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내부 고발자랄지 장애인을 대리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본인이 뚜렷하게 낼 수가 없으니까 고발인이 뭔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이제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인가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검찰과 법무장관 후보자가 주장을 하는 것들, 이런 우려들은 아까 그 고발 이의 신청권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검사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그 형사사법 체계에서 없어져야 될 말이 정관예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고위법 법조인들이 사실은 이제 돈을 받고 처벌돼야 할 사건들 봐주고 술 먹고 봐주고 전화 한 통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벌이하고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하고 그냥 맞바꿔 먹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말 정의롭게 분노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이 피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어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사법 체계상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개특위나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법무부 이런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래를 예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둘 다 안 좋은 경우인데 뭐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간에 견제 협력해서 어떤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견제하고 협력해서 이제 잘 사건을 푸는 게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개특위가 계속 지지부진해져서 또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중수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검사들이 일부 가서 있는데 수사검사와 또 기소검사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일하는 어떤 사람들, 공무원들은 선량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 검찰 조직 문화를 깨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 정관예우라고 하는 거 아주 뿌리 깊게 공고히 박힌 서로 검찰 가족 봐주는 문화는 거잖아요. 예. 이거 안 봐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그 조직과 정부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한국형 FBI가 어떻게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견제 균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내각 인사청문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연계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원내 전략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근데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이렇게 쭉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 없다.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일관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총리 예. 인준과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역시나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 좋은 인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관예우, 그러니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리인 거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도.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바터하듯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결국에는 그 장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적성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한 명만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는데 청문회가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자료를 한 100여 건 신청하면 그중에 50건 가까이는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안 하니까 예.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예. 증인과 관련된 합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을 저희가 합의해서 소환을 하고 부르려면 5일 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증인 합의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인사청문회 기일을 9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직무상 했던 사건들이나 또 군 복무했을 때의 여러 사건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적 업무와 영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예. 군 복무 과정에서 했던 자료조차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되고 형식적 검증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98년 그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아파트 산 거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모 씨인가가 있었고 다시 이제 그 부담부 증여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그 아파트 매입, 그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1억 원인지 그 빚을 어머니에게 그 갚았다. 그런 어떤 은행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출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어떤 의혹들 지금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어제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인데요. 예. 엄마 찬스를 썼다라는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그 기자들을 지금 신속하게 고소했다라고 고소했죠. 하는데 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 담아줬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이 기사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 개선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전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네, 이게 지금 국회 인준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강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정한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엔가도 저희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때 답변을 드렸는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한 정치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인천시에 있는 후보자들과 인천시 선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2, 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선거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